약간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빠져들어까지 이야기하시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면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냥 나 혼자 말하고 있어. 저 질문 다 준비해왔어요. 네, 제 질문 그래, 질문해요.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바로 저는 궁금한 건 진짜 많긴 한데 제일 궁금한 게 시체를 보시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얘기하지만 시체를 보시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시체에서 안 그럼. 좋은 냄새가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시체 냄새 맡으면 사람들 막 그렇잖아요. 막 토할 것 같다는 그러고.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이제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화 돼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부패되는 건데, 여러분들 시신이 부패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살과 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것이 먼저 부패할까요? 피. 정답. 그러니까 시신은 피가 부패를 하는 거예요. 부패를 하다 보면 이제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아요. 사람 몸에. 산에서 발견했다면 산에 존재하는 여러 곤충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심한 냄새가 나고, 선생님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현장에 투입이 돼서 나가면, 물론 지금 이제 CSI 옷도 입지만 정말 이 안에 속옷까지 다 냄새가 배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 막 5시간, 6시간, 막 길게 한 10시간씩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 이런 데서 막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 멀쩡히 옷도 잘 입고 가는 사람이 저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그렇지만 선생님은 머릿속에는 그런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지. 또 한 가지 용어의 정리. 시체가 있고 사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사체는 죽임을 당해서 시체는 땡. 그냥 사체는 살해당한 사람. 땡도 그냥 땡이 있고 완전 땡이 있어. 그냥 땡이에요? 둘 다 그냥 완전 땡이야. 오 진짜요? 잠깐만요. 저 같은 뜻 아니었어? 그니까. 그렇지. 같은 건 줄 알고 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요. 시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사람한테만 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만 오직 시체인데, 사체는 뭐냐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주검을 사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체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시체라고 하는 거고, 곤충, 짐승 뭐 이런 것들은 사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그치, 많은 사건을 보냈으니까. 선생님은 사건에 투입된 것이 한 2,500건 정도. 그러면 범인을 만난 것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모든 피해자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오는데 여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로 오다 보면 이 동네에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여기 그때 내가 무슨 사건 때문에 왔었지? 이렇게 계속 머리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네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기억나요. 특히 CSI나 프로파일러들이 기억에 남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피해자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 장면들은 2,500건이 아니라 3,000건, 4,000건이 돼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근데 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건이 막 떠오르지. 근데 선생님이 제일 그 방송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같이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었는데,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이 있어요. 거기 정남규와 마주쳤어, 새벽에. 그래서 막 공격을 당했는데 다행히 발견이 되어서 치료가 되고 사망하지를 않았어요. 선생님은 프로파일러니까 그래도 이 학생이 뭔가를 봤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 그래도 대화를 나눠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학생을 찾아갔는데, 막 칼이 찔리다 보니까 팔에 막 또 이렇게 칼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장면을 보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이 범인을 잡아서 지금 너한테 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서 만들어줄게. 그래서 선생님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냥. 범인을 잡는 목표. 나중에 전남기가 체포되는 순간 아 나는 그 아이한테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들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기억들을 잘 만들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학업과 관련된 기억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나중에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경찰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경찰이 되는 건 여러분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제복을 입는 건 국민들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아야 돼 현장에서. 잘 해낼 거야. 국민들과 약속 뭐 보시는 저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막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오는지 살짝 싸한 그 사람을 마주봤을 때 싸한 느낌이 오는지 그렇게 네 친구는 어때? 그 질문에 붙여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사람 탁 보면 아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뭐 한 30년 동안 거의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보면 아 예전에 만났던 그놈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프로파일러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왜냐면 자 친구들 학기 초에 처음 만나면 처음 딱 보면 어때? 딱 보면 알지. 쓱 보면 알잖아. 그지? 쓱 이렇게 보면 아 얘는 나하고 친하게 지낼 친구야. 얘는 좀 나랑은 좀 다른데? 뭐 이런 거 알잖아 금방. 그게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있어서 성격은 어떤 성격의 그룹에 속하는 성격들은 하는 행동들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경험상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저런 타입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격 심리학의 제1장을 보면 성격은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쓱 보는 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딱 들어왔을 때 어때? 옷의 색깔, 어투, 표정, 말하는 뭐 얼굴 모습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쯤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 저 사람 그런 약간 성격이 저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프로파일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경험으로만 하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갖고 있는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일 거야. 그런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쇄살인범이나 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 자주 보시잖아요.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대충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 뭐 이런 게 있는지. 아, 오늘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찾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의 역할이기도 하고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는가를 좀 말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우리는 연쇄살인 저지를 수 있을까 과연? 없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특징,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면 사람들 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사람 죽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는 심리적인 목표일 수도 있어. 내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기 위한 목표를 가졌다면 내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어떤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의 대표적인 건 핵심만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묻지마, 무동기 뭐 이런 범죄들 있잖아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
자기가 대화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심리적으로 난 저 사람들하고 표면적으로 뭐 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이야.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어떤 슬픔을 좀 들어주고 또 그 친구가 힘들 때 내가 같이 가서 얘기를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뭐 아주 친한 그런 친구가 없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친구 말을 내가 듣기도 하고 이 속에서 서로 괜찮아 우리 같이 힘든 거잖아 이런 감정들을 나누는 건데 고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고립이 진행되면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들 그 범죄 중에 특히 무질서형 범죄가 많아요? 아니면 좀 계획적인 범죄? 공부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방금 전에 막 그런데 피는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달라요. 경찰청장이 사건만 나오면 사건만 나면